인스타페이가 2022년 12월 7일 태릉고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인스타카드 멤버십으로 학생들은 4년 내내 전공책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싼 전공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공책, 불법 복제 없는 대학 문화를 만들 수 있기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카드 멤버십과 함께하는 드림버킷 챌린지. 매주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찾아가 재밌고 유익한 삶의 지혜와 경험, 금융 지식 등을 전달하고 직접 인스타카드 멤버십 장학금을 선발 증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드림버킷 챌린지는 메리츠 자산운용 전 대표이신 졸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고요. 나이를 조금 더 설명하면 나는 여러분들 아마 다른 일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대학교 2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서 35년 살다가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근데 다시 온 이유는 한국이 가장 떨어진 분야가 어딜까요? 금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경쟁력을 이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잘 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금융에 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 중요해요. 솔직하게 돈 아닐까? 가장 돈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신기하죠?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돈이라는 얘기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 부자 되라는 얘기 안 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끔찍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50년대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했어요. 일본 국민의 땅값만 가지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일본이 무너지고 있죠. 일본은 지금 큰지국이 되는 게 아니라 중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금융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금융 경쟁력, 그러니까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했죠. 그래서 일본은 돈 경제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고 모든 학생들이 돈 경제에 들어가는 거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막 10년 동안 하는 것도 당연시해서 왜냐하면 금융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학교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망한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자겐슈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자겐슈리케이션이 뭐냐면 일본화. 일본처럼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금융교육이다. 돈에 대한 교육이다. 그걸 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했을까? 부자 되는 거. 공부 잘하면 부자 될 줄 알았어. 그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이제 난 부자 되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그 졸업생들이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만입니다. 1980년이니까 정확하게 42년 전이죠. 지금 지난 건 아니까 그때 그 결정이 나한테는 가장 잘한 결정이었구나 생각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완전히 문화가 틀린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라는 나라, 자본주의가 뭔가, 그리고 돈의 중요성, 그 돈에 대한 솔직함,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우리 누나가 미국 가니까 우리 누나가 엄청 부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라서 나는 이제 누나가 도와주겠지. 일정한 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굉장히 섭섭했지만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동안 나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직업을 가졌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게 경제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 돈의 자유, 돈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온 게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저를 사장으로 초대를 해서 오게 된 건데, 내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던 거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하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죠. 선량해요. 근데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돈 걱정하시죠? 그죠? 돈 걱정하죠? 근데 부모님 뭐 돈 얘기하나? 우리 금기시야.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은 대학교 가고, 어떤 학생은 취업을 하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다른 계획이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고등학교를 내가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조금 듣기 거북한 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학원 다니지 마라. 가장 바보 같은 교육이다. 얘기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저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얼굴 부모님들도 너무 싫어하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 가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부터는 내가 경제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돈.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유태인들 내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유태인 많이 들었죠? 그럼 유태인이 전 세계 인구의 몇 %일까? 0.1%예요. 그리고 유태인이 전 세계 자산의 몇 %를 갖고 있을까요? 20%가. 25%나 뭐 20%나 비슷하죠. 20%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유태인들은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 앞으로 80년의 미래를 결정져요. 이게 뭐냐? 돈이라고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도 간단한 걸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지금 한국에 50%의 국민이 빈곤층이에요.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빈곤층일까? 궁금하죠? 그럼 나는 50% 확률로 가난하게 된다고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럼 유태인은 왜 경제적인 독립을 했을까?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시작한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거, 일찍 시작한다. 그래서 유태인은 아주 영리해요.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13살에 성인이라고 칭을 합니다. 대신에 친척들이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이 아이한테 줘요. 그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이 아이는 6살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배우면서 그 돈이 늘어나서 20살 되고 25살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뭘 하고 싶어 할까?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 자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은 창업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엄마들. 뭐라고 그래? 위험하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창업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안전한 거를 택하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를 택한다는 거는 나는 가난하게 되기로 똑같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는 라이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은 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생각하죠. 얼마나 잘못된 교육일까? 내가 인생에 한 번 사는데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인생에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거에 생각이 여러분들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남이 하지 않은 게 뭘까?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이 안 간 거, 남이 전부 일로 가려고 그럴 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들어가면 다 부자가 될 줄 알고 당연히 믿었고 아무런 걱정 그런 의심도 안 하고 했다가 아차 싶어서 빨리 그만두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남들이 안 한 거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 거. 그랬더니 창업을 하라고 했더니 또 전부 다 또 대부분 뭐 하려고 그래요? 빵집을 차리려고. 그 창업이 아니지. 그 개업이에요. 개업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업이라는 거는 남이 생각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에 최근에 35세 된 여성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성 속옷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최근에 1조 5천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요.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네가 실패를 안 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얘기다. 너무 실망했구나. 그래서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실패하는 거를 되게 좋은 의미로 받았어요. 실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세일즈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일즈 하는데. 명함을 줬더니 그 앞에서 명함을 찢어버리는 소문 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야, 남의 거 파는데 어차피 이렇다면 내 거를 팔면은 차라리 내 거를 팔자 그래서 여기다 서립하는 거예요. 여성 속옷을 만드는. 그게 엄청난 성공 스토리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스타일 난다는 회사 아시죠? 스타일 난다는 회사 못 들어봤나? 이분은 옷 만드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동경시장 가서 옷을 만들어서 막 디자인하고 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옷을 이렇게 입으면 멋있지 않다, 멋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미국 회사에서 팔았습니다. 얼마 팔았을까? 6,500원.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 남들이 안 한 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를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보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unmet needs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는 게 뭘까? 그리고 선한 거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람들은 안 하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비앤비. 시장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간단하죠. 내 방이 비어 있는데 방이 3개였는데 애들이 다 학교 가고 그러나니까 노부부가 사는데 2개밖에 없고 하나만 필요하니까 2개를 저기 빌려주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컸죠. 우버도 우버도 마찬가지. 우버도 차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차를 쓰는 거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밖에 안 쓰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차를 빌려줄 수 없을까? 그걸 언맨비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사람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미처 사까지 미국의 UPS 스토어라고 있어요. 거기는 더 재미난 거예요. 이번 연수도 많은 사람이. 미국에 우체국에 갔더니 우체국이 너무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5시에 딱 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체국 옆에 우체국을 차려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엄청나게 히트를 합니다. 그럼 7시까지 우표도 하고 자기가 우표물로 대신 받아주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걸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여러분들의 나이 된 사람들, 특히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시니 어디가 1등일까? 직업이 공무원인 거예요. 난 기절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공무원이 되는 거를 우선순위로 쓰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아는 거 하고 싶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당연시했던 거 그걸 파괴하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부자일까? 자본가가 되는 게 부자예요. 노동자가 부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노동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노동력은 한계가 있거든. 여러분들은 잠을 자야 된다. 내가 잘 때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예요. 그럼 뭘까? 회사 사장이지. 회사 사장은 부자가 돼도 직원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종업원이 되라는 교육을 받았지, 평생. 그 전문된 교육이지, 사장이 되라고 교육을 받아야지. 근데 다 사장 될 수는 없죠. 다 사장 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난 연속국을 보고 연속 변화를 보고 난 너무 놀랐어요. 연속국 변화에 뭐라고 나왔냐면 저 지금 주식 하나 망했대. 그리고 어떤 분이 들어가시면서 이혼을 한 게 딱 2가지 하지 마라. 이 하나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해요. 문맹입니다. 한국 문맹입니다.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부끄럽게 젊었을 때부터 투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금융의 중요성, 돈이 일하게 하는 주는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난 돈이 없는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얼마큼 될까요? 궁금하죠? 100%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기. 부자될 시간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복리의 마법.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바꿔라. 돈 생기면 한국은 뭐예요? 젊은 여성들 보면 돈 생기면 지금도 뭐 하려고 그러지? 백을 살려고 그러지. 또 취직하자마자 뭐를 하려고 그래? 집을 살려고 그러지. 그게 다 금융 문명인데 문명이기 때문에 돈을 이해하지 못해. 돈을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기업을 소유하는 거죠. 기업을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사기업비를, 과외비를 만약에 한국 주식시장에 그냥 끊임없이 샀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5억씩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5억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든지 두 명이서 모이면 어떻게 돼? 10억이죠.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공부 잘하라고 한 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썼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썼을 거예요. 그게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무원 되겠지. 근데 가난은 피할 수가 없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고 엄마 아빠를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 가면 우리도 가난해지고 우리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가난해지고 지금 한국이 그 출산율이 세계 꼴찌죠. 세계 꼴찌예요. 왜 그럴까? 가난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미리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 뭐 금수저가 어떻고 흑수저가 어떻고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미국 금수저가 부자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흑수저가 부자가 됩니다. 부모님 원망하는 사람들, 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뭐 공정하지 않아서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 달려있어요. 워런 버핏이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할 수 없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네 책임이다. 100%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후회하는 건 없어야 되죠. 지금부터는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일단은 그 계좌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나한테 돈 쓰는 거를 나를 위한 돈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소비하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펀드 같은 걸 사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어려우니까 되게 타이밍이 좋죠. 많이 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학생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여학생들의 금융업 투자 비중, 금융업 진출 비중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이 금융업 블루오션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자산운용사 이런 데 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융업이라는 거는 공장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 한국 질문 되게 안 하네. 그 얘기 계신 분들 딱 좋아요. 질문해야 돼, 질문. 질문이 없는 라이프는 영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네. 어떤 가치관, 네. 모토가 되는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끔찍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돈이 왜 좋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요. 돈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결혼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가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남한테 패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해요. 경제 독립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었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문명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금융 문명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다룬다는 게 뭐냐면
괜찮아. 돈이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만해. 돈이 더 한심한 건 이런 얘기예요. 돈을 쓸수록 뭔데? 그 로직이 너무 신기하죠? 돈을 써야, 또 돈을 써야 경제가 산대요. 야,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무지함. 금융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한국.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신기하죠. 부자가 된 날에 걱정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기 전에 미리 걱정을 해요.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절대로 빠른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18살, 17살이다. 그럼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 재산이 얼마인가?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니까? 1억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재산 보급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돈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를 돈의 노예가 된 걸 생각하는데, 거꾸로. 돈을 지배해야 돼요. 돈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야 되죠. 근데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를 내 인생 목표로 삼으면 너무 슬프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회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좌절감을 줄 거예요. 좌절감을 줘요. 너는 공부 안 했잖아. 너는 좋은 학교 안 갔잖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버지가 흑수저잖아. 그래서 다시 좌절감을 줍니다. 절대 그걸 속으면 안 되죠. 나는 귀한 존재잖아요. 나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야?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없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계속 네거티브한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놀랍게도 넘버원 그 대답이 도덕성을 뽑았어요. 도덕성. 되게 신기하죠. 돈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가장 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도덕성.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부자가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예요. 미국의 부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요. 호기심이 없는 거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질문이 없다는 건 맞아요. 딱 질문 없는 나라가 두 나라, 한국하고 일본. 일본은 아예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난 30년 전부터 일본을 망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자가,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했더니 투자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 잘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나는 하버드 나와서 부자 됐어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좌절감을 주죠. 넌 좋은 학교 안 나왔으니까 너는 안 될 거야. 그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고, 몇 가지 알았죠? 투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해본 거, 남들이 안 하는 게 뭘까? 찾는 거죠.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대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대학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급하게 갈 필요 없다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았을 때 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고등학생 졸업하게 되면 해외 여행을 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해외에 가서 경험하고 와라 합니다. 어느 나라를 택할까요? 미국을 택할까요? 아니면 유럽, 프랑스를 택하거나?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본 나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만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남들이 안 나가면 내가 어딜까?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대학생의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 창업 비율의 세계에서 꼴찌가 또 한국 1번. 한국은 전부 공무원을 하겠다고 했죠. 그게 이제 안전한 걸 택하겠다는데 안전한 게 아니죠. 그걸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겠다는 거죠. 내가 취직을 한다는 거는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거고, 남의 밑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는 국가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내가 엄청난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쁜 영향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부정적인 걸 다 떨어버리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비교하는 문화가 우리는 너무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를 저 사람은 어느 쪽이가 동쪽에 갔는데 내가 서쪽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부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내 친구가 동쪽으로 가면 혹시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죠. 남들은 좀 사기업해서 수능 시험 보려고 난리를 치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했을 때, 근데 나는 솔루션을 줬잖아요.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봐라. 그러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 얘는 5억을 갖고 있고 얘는 공무원 돼서 월급 뭐 200만 원 받겠죠. 이런 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과거는 이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가르쳐 줬잖아요. 공리 마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자들, 당신은 왜 부자가 됐냐? 공부 잘했던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너는 그래도 연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그 병원학교 된 거 아니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해야 되고요. 우리가 돈이 다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을 우리는 너무 잘못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견. 저는 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부자가 되는 교육을 안 하고 노예가 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틀에서 나오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굉장히 부자들을 많이 만나죠. 놀랍게도 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그 부자. 그래서 절대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부자가 돼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좋은 학교 가려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다 가난한 사람. 좋은 백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되라. 그게 미국에서 정말 있는 얘기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집도 큰 거 있어야 되고, 그게 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롭게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질문하는.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그때 투자를 해야 되는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고점에 사서 지금 아니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샀어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5만 원이 됐어.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지?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회사의 주식을 10만 원이라고 가치를 보고 샀는데 5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 이번 주에 올라갈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우리 투자를 착각하고 있죠. 기업을 본 게 아니지. 내가 주식을 샀다는 건 기업을 순간이라고 되겠죠. 이거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 금융 무금융이다. 그게 일본을 망하냐? 여러분들 학생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나는 내가 투자할 기간이 30년 남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도는자 만약에 20년을 샀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다 지금 해외여행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사교육비를 주식 투자하는 데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이제 50살이 되고 60살이 됐을 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두려움은 그게 금융이 발달한 나라와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깰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일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오는 걸 알지 못해요. 뭐냐? 왜 알지는 못할까? 모든 걸 시험을 보려고. 부자 되는 것도 시험 봐서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편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편견. 돈 벌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그 작은 시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고등학교 때 3등 했는데 평생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그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까 10만 원에서 5만 원이 되면 같은 금액으로 2배를 살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투자를 위한 자본을 벌기 위한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학벌이 있어야 벌 수 있는 그것도 효과가 고정관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지. 네, 그걸 충분하다고 내가 앉아. 이게 들어가요.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월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 중에 5만 원을 나 투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60세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시간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여러분은 18살이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10,000원씩 해요. 5,000원씩 해요. 상관없어. 나중에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 돼요. 본인이 나옵니다. 그걸 사람들이 미치는 건 아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10,000원씩 투자하겠다. 작은 돈 아니지. 절대. 그래서 내가 나는 커피 마시지.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투자해라. 그리고 그것도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난 돈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10,000원이지만 10,000원이 앞으로 나를 부자로 만들 거야. 그 10,000원 갖고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한테 왜 부자가 됐냐고 우리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교독성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호기심 얘기했죠. 투자 얘기했죠. 또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항상 긍정적이에요. 내가 강의를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질문을 해요. 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샤넬백을 지금 사서 갖는 그 즐거움이 엄청난데 내가 60세가 돼가지고 돈이 많아봐야 60대 때 할머니가 돼서 샤넬백 1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물어보고 그냥 한국 사람인 거 질문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뭐냐?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몇 평에 산다. 나는 이게 바보 같은 거. 부자처럼 보이려고. 미국에서 영어로 제일 바보가 누구냐? 부자처럼 보이려고 요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자다. 요트를 삽니다. 근데 정말 영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트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자기는 공짜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로 가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사귈 때 쓰는 거, 난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남의 밑에서 일하면 노예를 만들고 왜 자기 돈을 다 썼거든요. 왜냐면 나 삼성에 다닌다, 나 MB에 다닌다, 그 자랑 때문에. 근데 하고는 거예요. 그 돈이면 내가 창업을 하는 게 됐구나. 네.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주식 통장을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옳지 못한 투자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게 주식 방송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잘못된다. 제일 주식 투자할 때도 지금 저는 그 세금 혜택을 주는 펀드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라는 제도는 반드시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연금저축이라는 펀드라는 게.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하고 싶어요. 1,800만 원 학생이 이거막 힘들지, 그치?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나 또 주식도 관심 있다. 주식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질문은 뭐 해야 될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회사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카카오 다 하잖아, 카카오.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돈을 벌까? 궁금해야 되지. 내가 카카오에 일정도 안 되는데, 카카오 내가 들어갈까 그래서 내가 카카오에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내는 거 없잖아. 근데 카카오는 어떻게 돈을 벌지? 궁금해지. 물어볼까? 함부로 벌지. 그러면 내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카카오 주식을 사야 되겠지. 왜냐면 나도 카카오 쓰고 친구도 카카오 쓰고 우리 엄마도 카카오 쓰고 카카오 다 쓰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엄청나겠구나. 그럼 내가 카카오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카카오 주식을 샀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궁금증이 많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 다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교비로 학원비로 다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지. 놀아다니고 있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주식 때문에 가장 궁금한 거.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5만 원이 6만 원 됐다, 6만 원이 7만 원 됐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투자가가 아니지. 그거는 영어로 투자가는 인베스트라고 하죠. 인베스트. 투자가. 그건 뭐예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10년 있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니까 나도 성장하구나.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 회사가 하게 되면 내가 성공하니까. 네.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은 사실은 이제 회사의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지화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기업과는 달리 그런 부분들이 되게 취약한데,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없이 그냥 장기 투자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혹시 한국에서의 그런 투자 경험에서 그런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물론이죠. 그러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고 그러죠.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나는 이제 이 기업으로 주식을 산 이유는 나는 이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했는데 기업주가 도덕적이지 않거나 기업주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했을 때 내 재산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IMF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런 실현이 없었는데 다만 한국 주식이 좋은 이유는 뭘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경영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좋은 게 뭘까요? 그럼 한국 왜 투자해야 될까? 엄청나게 싸죠.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주식 전체 다 합한 게 몇 조, 얼마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궁금해야 돼요. 투자가는 궁금한 게 많아요. 한국 주식 다 합한 게 몇 조가 될까요? 내가 한 2,000조 돼. 그러니까 삼성, 뭐 LG 다 한국에 뭐 카카오 다 합한 게 2,000조 정도 돼요. 근데 애플 하나가 얼마인가? 3,000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내가 여러분들 한국 주식 다 갖고 싶어? 아니면 애플 하나 갖고 싶어? 나 같으면 한국 거 다 갖고 싶은데. 사실 그럼 한국도 너무 싸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도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에요. 한국 주식은 투자할 게 없다. 미국 주식은 투자할 게 많다. 근데 미국 비싼 거예요. 그럼 왜 비쌀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한국은 주식 투자하고 패가 망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뭐예요? 웬 떡이냐? 이런 거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돈 되겠구나 하는 거지. 그게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라. 미국에도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거 거꾸로 해라고 부자 된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지. 돈 버는 거하고 반대는. 요새 보면은 뭐 한국 마음껏처럼 얘기했잖아. 경제학자들 난리 나지. 한국은 그래갖고 뭐 노역 적자가 어떻고 영리한 사람들은 이럴 때 담는 거지. 야, 이게 주식 보니까 1년 전에 10만 원이었던 게 지금 3만 원밖에 안 됐네. 그럼 부분적인 사람 뭐예요? 70%가 마이너스는 될만큼 이 회사는 문제가 있었을까? 그 뭐예요? 매출액을 비교해 보는 거지. 1년 전에 이 회사가 10만 원인데 지금 3만 원이면 매출액이 그럼 70% 줄었을까? 근데 매출액은 안 줄었어. 이게 뭐지? 회사는 멀쩡하네? 근데 주식액이 70% 마이너스 났어. 연구한 사람 뭐예요? 더 사야 되겠구나. 그게 남들과 다르죠. 시간이 다 됐나요? 네. 하여튼 학습 시간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는 넘기세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내가 주식은 20년, 30년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당신은 30년을 있다 죽을 거 아니냐. 그때 가서 나 따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부자가 될 수 있다. 실천,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테른고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드림버킷 챌린지 강연으로 존니님의 부자되기 습관은 모두의 머리를 울렸습니다. 곧 성인이 될 예비 대학생들에게 금융과 재테크 교육은 꼭 필요한 삶의 지식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4년 내내 전공책 상시 20% 할인, 노트북 및 휴대폰 구매 할인, 액정 수리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인스타카드 멤버십을 통해 만나보세요.